예, 급수의 발산 판정법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수학입니다. 급수의 발산 판정법에 대해서 일단 명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제죠. 제대로 쓰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겁니다. 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급수 있죠? 이 급수를 이루는 각 항, 그 항이 수열이겠죠, 그죠? 그죠? 이게 급수를 이루는 각 항이잖아요, 그죠? 급수의 각 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수의 각 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급수의 각 항인데 그 항의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극한이 0이라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 왜 이 파란색 박스를 쳤는지 알겠죠, 그죠? 이 AN이라는 문자를 고지고대로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이 네모 박스의 극한이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이런 예예요. 좀 쉬운 얘기겠지만 어떤 수열 AN이 있을 때요. 이런 수열이 수렴을 한다. 자, 수렴을 한다 그랬을 때 물어보죠. 문제에서 AN의 극한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 얘를 0입니다. 고지고대로 급수가 수렴하니까 극한 AN의 극한은 0이다. 이걸 뭐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올바른 사실은 이겁니다. 이 급수를 이루는 각 항은 현재 이 박스인 거죠. 그죠? 파란색 박스. 그죠? 이 파란색 박스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이라는 이 전체 수열의 극한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수열의 극한이 0이니까 an은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3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그죠?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거죠. 편의상 각 항을 이룬 수열은 AN이라고 편의상 놓은 거예요. 그죠? 수렴하면 우리가 이 정의에 의해서 이걸 알 수 있죠. 정의에 의해서. 사실은 필요충분 조건이죠. 사실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 방향만 보이는 거니까 사실 이쪽은 뭐 의미가 없어요. 정의에 의해서 이게 되죠. 수열 SN이라는 수열, 부분합의 수열이 수렴하죠. 그죠? 이 SN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이 수열을 가지고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수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S1이라는 숫자는 A1인 거고 S2라는 숫자는 A1 플러스 A2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수열이죠. 그죠? 각 항이 실수, 그러니까 각 항이 숫자, 각 항이 어떤 수인 그 수열인 거예요. 실수열인 거예요. 그죠? 수렴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SN의 극한이 적당한 S에 대해서 어떤 실수값 S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Sn-1이라는 수열도 S로 수렴할 거다. 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다.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 Sn의 극한이 S란 얘기는 뭐예요? S1, S2 해서 n이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S라는 값에 엄청나게 가까이 간다는 거죠. 앞에 거는 뭐 앞에 몇 개 항은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 S라는 실수에 엄청나게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는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근데 어차피 얘도 n이 1일 때 S0는 정의가 안 되죠. 그죠? 0한까지 합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지? 하지만 n이 2일 때부터는 얘도 S1이라는 값이랑 같아지죠.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지? n이 2일 때 얘는 S2가 되는 거, n이 3일 때 S2가 되는 거고, n이 3일 때, 얘는 n이 2일 때.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갈수록, 갈 때, 이 녀석도 S에 가까이 가겠죠. 왜? 각항을 이루는 이 실수열의 구성이 얘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S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S를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Sn-Sn-1의 극한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얘도 수렴하는 수열이고 얘도 수렴열이니까 리미트가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극한이 S고 얘도 극한이 S란 말이에요. 그래서 S-S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AN의 극한이 0이라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이 이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극한 값이 결국에는 뭐랑 같아질 거냐면 리미트 AN이랑 같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SN이라는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1부터 n-1을 지나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죠? 근데 Sn-1이라는 건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N-1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보자는 거지. 뺀 거죠. 그러니까 뺀 거니까 여기 뺄 때는 당연히 바로 쳐야 될 거고, 그지? Sn-Sn-1은 사실은 얘네 다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AN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n이 1일 때는 S0는 정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n은 당연히 2 이상일 때만 이 말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은 얘랑 같다는 얘기죠.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얘랑 같으니까 당연히 극한값도 같겠죠. 극한값도 당연히 같을 거야. 얘랑 같으니까. 사실 근데 극한을 빼면 얘랑 완전히 같진 않아요. 언제 같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쵸. n이 2 이상일 때만 얘랑 완전히 같아져요. 이 수열이랑. 근데 우리가 이 극한을 취하면 얘나 같죠. 왜요?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2 이상부터만 같아도 끝으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결국 얘의 극한은 같아질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빼면 얘랑 완전히 같지 않아요. 조건이 필요해요.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하지만 극한을 취할 거면 이게 큰 의미는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극한을 취하면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얻어낸 게 뭐예요? 리미트 AN이 0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증명이 끝났던 네모 표시인데 잘못 썼는데 여기서 써야지. 증명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왜 발산 판정법이냐? 이거 좀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는 거죠. 이 0이 아니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자, 수열 AN이 수렴도 안 해. 그죠? 이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N이 수렴해요. 수렴은 하는데 그 수렴 값이 0이 아닐 때도 있죠. 0이 아니란 말은. 그죠? 하지만 이게 AND란 뜻이에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실. 그죠? 이렇게 쓴다는 자체는 사실 얘가 AN이 수렴 값이 있으니까 0이 아니라는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 대신에 이걸 써야겠죠. AN이 0으로 수렴 안 한다. 이 얘기를 쓰는 거죠. 그죠? 0으로 수렴한다는 거에 반대는 이 Q라고 했을 때 Q는 뭐예요? AN이 0으로 수렴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0으로 수렴 안 한다는 의미는 AN이 수렴 안 한다는 뜻도 있고 AN이 수렴하지만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우 명제를 제대로 쓸 거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발산을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보면 이런 거 있지. 이 수열이 수렴 안 하잖아. 그지? 수렴도 안 해. 그럼 얘를 가지고 급수 만들어봤자 얘는 당연히 발산한다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 수렴은 하는데 an 0으로 안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2n제곱 플러스 1 n제곱. 얘를 가지고 급수를 만드는데 이 녀석의 극한이 2분의 1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얘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급수는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발산에 대한 판정법을 좀 제공해줘요. 대응명제를 쓰면. 그럼 왜 굳이 발산 판정법이라고 이름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약간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발산만 알 수 있다는 걸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역이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역이 성립 안 해. 다시 말하면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렴에 대한 판정을 제공하진 않아요. 이 명제가. 발산에 대한 판정만 제공해주고 있죠.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발산한다라는 명제만 제공하지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수렴한다. 어떻게 되면 수렴한다. 라는 그 수렴하는 거에 대한 충분 조건을 제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산 판정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예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런 급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좀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제가 해드립니다. 자, 얘 극한 0으로 가는데 얘 발산합니다. 얘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과생들 발산합니다. 얘 발산한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급수. 얘는 분명히 0으로 수렴하죠. 하지만 이 급수는 얘 발산합니다. 발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유리화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빼고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부분함의 극한을 취해보면 발산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극한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극한이 0으로 간다고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에는 발산 판정법이라고 말하는 뉘앙스에는 뭐냐면 극한이 딱 급수가 나왔을 때 극한 딱 취해봐. 그래서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쉽게. 하지만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SN을 계산해봐야 돼요. 그때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저에게 좀 죄송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JJ MATH12 네이버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